2차 방정식의 근거와 계수의 관계, 정말 중요한 단원이고 80번 문제부터 보면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4-a,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1,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의 두근은 얘, 그러면 또 알파 더하기 감마는 -a, 알파 곱하기 감마는 b. 그래서 하나가 더 있네요. 요렇게씩 하나가 더 있고 a, b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알파랑 감마만 찾으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요 두 식을 변변을 빼는 걸로 하면 베타 마이너스 감마는 4가 되고, 자 4는 이 알파랑 똑같은 거, 그쵸? 그러면 알파가 2가 되네. 알파는 2가 되고, 여기다가 알파 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자리에다가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감마는 마이너스 2분의 9가 나오죠. 그러면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감마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9를 집어넣으면 알파 대신에 2를 집어넣고, 그러면 일단 여기서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9, b의 값은 나옵니다. 이제 b는 마이너스 9가 됐고, a를 찾기 위해서 여기다가 각각 2랑 마이너스 2분의 9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럼 a는 뭐가 되냐면 2분의 5가 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계산하시면 얘는 14,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81번.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 중에서 좀 대표적인 거죠. 얘는 두근의 합은 k고 두근의 곱은 4. 요거 통분해서 계산하면 알파 베타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5, 각각 집어넣으면 4분의 k는 5, 따라서 k는 20. 82번. 다음과 같은 복소수가 같다. 복소수의 상등에 의해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에 대한 비교를 하시면 되죠. p제곱 마이너스 4pqi 마이너스 4q 제곱이 마이너스 16i와 같다. 그럼 p제곱 마이너스 4q는 실수분 0이 되면 되고, 4pq가 마이너스 16이니까 p 곱하기 q는 일단 마이너스 4. 그럼 요거 두 개를 연립 방정식으로 풀면 되죠. 일단 p제곱 마이너스 4q가 0이 4q 제곱인데 4q 제곱이 0이라는 것은 p가 2q가 된다. 아니면 p는 마이너스 2q가 된다. 처음부터 좀 판단이 가능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p가 양수라고 얘기가 돼 있고 두 개를 곱해서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pq의 부호가 서로 반대니까 요게 맞는 내용일 거야. 요게. 자 그러면 p가 마이너스 2q이면서 p 곱하기 q가 마이너스 4가 되게 연립방정식 풀면 마이너스 2q 제곱이 마이너스 4, 따라서 q는 마이너스 루트, 아까 음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q가 마이너스 루트 2면 p는 2 루트 2가 돼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두근의 합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2 루트 2는 마이너스 a, 그래서 a는 마이너스 루트 2고요. 두근의 곱은 p 곱하기 q는 처음부터 나오기도 했네.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 b는 뭐가 됐든 얘 두 개 곱해도 되고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그래서 답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18, 이 답이 됩니다. 자, 83번은 넘어가고요. 자, 84번. 거기서 거기죠.
두근에 대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2, 두근의 곱은 4. 그럼 요거는 통분하시면 알파 베타 분의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으로,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 분의 곱셈공식 변형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그래서 4분의 얘는 8 마이너스 3 곱하기 4 곱하기 2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해서 2 마이너스 6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4. 85번 한근을 알파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또 다른 근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집어넣읍시다.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3은 0이라고. 문제에서 알파 분해가 나와 있는데 여기가 알파 분해가 없으니까 좌변과 우변을 알파로 나누면 얘는 알파 마이너스 2 더하기 알파 분의 3은 0이 돼서, 따라서 알파 더하기 알파 분의 3은 2다. 근데 여기서 알파로 함부로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알파는 0이 아니니까 함부로 나눌 수 있었던 겁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 그러면 별로 생각하지 말고 일단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3이고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분의 9부터 쓰고 출발을 하세요. 그래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하던 뭐를 하던 요거를 써먹을 가능성이 큰데 요거를 전개 한번 해보면 4 알파 제곱 더하기 2베타 제곱 그 다음에 12 알파 더하기 6 베타 요거 계산하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제 딱 봤을 때는 이게 다이렉트로 써먹는 형태는 아니다. 그러면 요거까지 추가로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얘기했으니까 2알파 제곱 더하기 6알파 빼기 9는 0하고, 그 다음에 2베타 제곱 더하기 6베타 빼기 9는 0이다. 요 관계는 또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요거를 많이 써먹을 수 있을 거고, 그럼 여기서 4알파 제곱 더하기 12알파는 4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2베타 더하기 2베타 제곱 더하기 6베타도 2 빼면 베타 제곱 더하기 3베타 요렇게 돼서 4 곱하기 요거 같은 거죠. 양변을 2로 나눈다라고 치면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는 2분의 9. 뭐 이 베타 제곱 더하기 3베타도 2분의 9라는 값이 똑같이 나오니까 각각 여기다가 2분의 9, 2 곱하기 2분의 9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쵸? 여기는 18 더하기 9, 답은 27. 여기도 마찬가지. 일단 바로 알파 더하기 베타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도 써주는데, 여기서 분모를 지금 통분을 하셔서 답을 찾아도 돼요. 근데 점점점 복잡해지니까 알파라는 근을 갖고 있는 2차 방정식,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빼기 3은 0 요거를 체크하란 얘기지. 뭐 베타 제곱 더하기 4베타 빼기 3도 0 이니까 요거는 왼쪽에 있는 요식만 하나만 작성을 하면 오른쪽은 베타로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근데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가 몇이냐면 여기서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는 3이니까 얘 대신에 3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1분의 6베타 더하기,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1분의 6알파, 그러면 6 빼내면 마이너스 6 빼내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돼서 요거는 24. 88번도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89번은 뭐 한번 볼게요. 그냥 두근의 합은 2,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2분의 k.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변형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알파 더하기 베타 7. 그러면 2와 2분의 k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8 마이너스 3 2분의 k는 7 지워져서 마이너스 3k는 넘기면 마이너스 1 따라서 k는 3분의 1 답은 10. 자 90번 나머지 정리에서도 좀 많이 봤죠. 요 두 개가 있는데 요거 플러스 1을 넘기는 걸로 해석을 할게요. f 알파 빼기 1은 0 f 베타 빼기 1은 0. 그럼 얘는 fx가 2차식이니까 얘는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뭐다? 알파랑 베타라고 놓을 수 있다더라. 그래서 fx 빼기 1이다라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2 빼기 1은 0이다라는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1은 0이다라는 이 2차 방정식의 무엇이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가 돼서 알파 곱하기 베타는 11. 그럼 문제에서 f11을 찾으면 되겠죠. 그럼 11의 제곱 마이너스 7 곱하기 11 더하기 12 121 마이너스 77 더하기 12. 그러면 얘는 56이 나옵니다. 자 91번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다. 허근을 갖고요. 그 다음에 알파 제곱, 그 허근의 제곱을 했더니 실수가 된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을 구하세요. 요거는 허근인데 그 허근, 즉 복소수에 대한 제곱이 실수라는 것은 이 알파라는 허근은 누구란 뜻이야? 복소수에서 배웠잖아, 그쵸? 순허수란 얘기죠. 순허수. 그래서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m, i라고 얘기를 하면 또 다른 한 근은 뭐가 되냐면 켤레근의 관계에 의해서 mi가 될 거고,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두 근의 합 mi 마이너스 mi는 2k 분의 3 마이너스 k가 돼서 요게 0이니까 따라서 k는 3 되면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을 계산하라고 얘기한 거니까 그러면 두 근의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2k분의 1이 될 거고 k가 3이라고 계산해 놨으니까 6분의 1이 되면 되겠죠. 92번 봅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 그러면 여기 2차 방정식의 두근은 얘와 얘임을 증명 한번 해본다. 그럼 2차항의 개수가 c이고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뭐 두근의 곱은 요거 맞고요. 두근의 합은 여기 있는 거 부호 반대인 거니까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 여기 있는 거 부호 반대 가가 되는 게 맞겠죠. 그러면 가에 들어가는 건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면 될 거고, 그러면 니은에서 뭐 근과 계수의 관계 요렇게 썼으니까 니은과 디귿을 각각 뭐 집어 넣으라고 시켰네요. 그러면 요거는 시키는 대로 알파 베타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자리에 얘랑 얘를 각각 집어넣으면 a분의 c분의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서 요렇게 지워져서 마이너스 c분의 b가 되겠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c분의 b가 되면 되고, 알파 베타분의 1이 다로 바뀐 거니까 알파 베타분의 1은 a분의 c를 뒤집은 c분의 a가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답을 확인하시면 뭐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c분의 b 그 다음에 c분의 a 3번이 나오겠습니다.
자, 93번. 둘레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 ABCD에서 그림과 같이 뭐 이렇게 그려놓고서 선분 AE 요 길이랑 그 다음에 AH 이 길이를 두근으로 하는, 그게 두근이 아니네. 맞네.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돼 있고 최고차의 개수는 1이랍니다. 그렇다면 두 근을 A라고 놓고 얘를 B라고 놓게 될 거고, 그러면 요 길이는 이 길이가 10이고 거기에서 A를 빼니까 여기는 10 빼기 A, 요 길이는 10 빼기 B. 그랬을 때 여기 둘레의 길이가 28이라고 얘기했으니까 10 빼기 B 더하기 10 빼기 A에 2배를 친 게 둘레의 길이 28이 돼야 되고, 그럼 20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14가 돼서 두 근의 합은 누구냐면 6이 되겠다. 그쵸? 두 근의 합은 6이고, 그 다음에 요 넓이가 46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넓이는 10-B, 그 다음에 10-A의 곱이 46이다. 그러면 100 마이너스 10 A 더하기 B 더하기 AB는 46 되면 되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6인가요? 그러면 얘는 100 빼기 60이니까 40 더하기 AB는 46이 돼서 A 곱하기 B는 6이다. 결국 두 근의 곱은 6이다. 두 근의 합이 6이고 두 근의 곱도 6인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6은 0. 두 근의 합은 요거 부호 반대, 두 근의 곱은 부호 그대로. 자, 94번.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4고요. 두 근의 곱은 2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계속 읽어보니까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두 근으로 하는, 그러면 요 한 변의 길이를 뭐 P라 한번 해볼게요. 요 길이는 P. 그럼 직각삼각형 안에 그려지는 직각삼각형들, 요거는 이제 중3 때도 봤을 거야. 중2 때도 봤나? 자, 요렇게 요렇게는 다 닮았다. 그래서 직각삼각형 안에 그려지는 직각삼각형들에 관련된 게 나오면 이제 거의 다 일단 닮은 비로 시작을 할 거고, 그래서 삼각형 요거 요 삼각형 이 삼각형하고 이 전체 삼각형은 닮았다를 이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이 작은 삼각형에서의 이 길이 P 대 큰 삼각형에서의 이 길이 베타는 작은 삼각형에서의 이 길이는 알파에서 P를 뺀 거, 알파 빼기 P 대 큰 삼각형에서 이 길이 알파. 그럼 얘는 알파 베타 마이너스 P 베타는 P 알파가 되고, 넘기면 P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알파 곱하기 베타와 같다. 따라서 P는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곱하기 베타와 같으므로 알파 더하기 베타 4분의 2, 그래서 2분의 1. 그럼 두 근의 곱은 다시 일단 P의 길이 2분의 1 나왔고, 두 근이라는 것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요거의 둘레의 길이와 요거의 넓이를 두 근으로 한다고 했죠. 그러면 4P랑 P 제곱이 두 근이 되고, 4P, P가 2분의 1이니까 두 근은 하나는 2, 또 다른 한 근은 4분의 1 요렇게 되겠네. 그래서 4x 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은 0. 이다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인 4분의 요거 두 개 더한 거 9는 마이너스 4분의 m과 같아서 m은 일단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인 2분의 1은 4분의 n이니까 n은 누가 돼? 2가 되면 되죠.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7. 95번을 봐요. 앞에서 한 거랑 좀 비슷하네요. 요거를 좀 넘겨서 해석을 좀 할게요. 요렇게 알파와 베타 자리 x만 살짝 집어넣으면 얘는 2차식 fx 때문에 2차 방정식이고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지는 x의 값은 알파와 베타니까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란 얘기다. 근데 이 2차 방정식의 두근도 알파 베타인 상태고 fx의 이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결국은 여기는 fx 빼기 1은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은 얘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fx 빼기 1이 x제곱 더하기 x 빼기 3과 같으므로 fx는 x제곱 더하기 x 빼기 2. 자, 96번.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걸 조금 더 좋아해요. 물론 요거를 t라고 놓고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긴 하는데 저는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fx라는 2차 방정식은 최고차의 개수는 뭐 k라고 치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꼴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죠. 그래서 fx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럼 f 2x 마이너스 1은 x 대신에 2x 빼기 1만 대입하면 되는 거라서 2x 빼기 1 빼기 알파 2x 빼기 1 빼기 베타 요렇게. 그럼 그 방정식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은 뭐가 되냐면 2분의 알파 더하기 1 또는 2분의 베타 더하기 1 되니까 두근의 곱은 요거 두 개 곱하면 된다는 얘기. 그럼 4분의 1 곱하기 요거 분자끼리 곱하면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4분의 1 곱하기 8인가요? 이렇게 8. 그럼 답은 2. x제곱 더하기 5x 빼기 2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 그럼 일단 두근의 합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 마이너스 5고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 근데 지금 다이렉트로 좀 써먹을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니까 얘는 이렇게 근을 알파라고 했으면 집어넣었을 때 성립한다.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5알파 빼기 2는 0 이렇게. 그러면 알파 제곱으로 놓으면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2니까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2 빼기 5베타 마이너스 5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2 그러면 27. 자, 얘도 비슷하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긴 쓰는데 쓰겠죠. 네. 지금 뭐 써먹을 수 있는 모양이 바로 안 나오니까 근은 알파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알파 제곱이 아니라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빼기 2는 0.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식을 먼저 바꿀게요. 알파만 내보내면 알파를 내보내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알파 베타 더하기 2베타가 되고 요거를 이항시키면 알파 제곱 빼기 3알파는 2가 되겠지. 얘는 지금 2란 얘기야. 그럼 얘는 2알파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2베타 2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그럼 6 빼기 2 답은 4번.